나도 사실 바람 피우고 있다. 그런데 어차피 너도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바람 피고 너도 바람 피고 우리 서로 그냥 각자 불륜을 즐기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썰을 준비해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사연이어가지고 제가 야무지게 준비해왔거든요. 한번 어떤 내용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은요, 결혼한 지 5년이 된 아내분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나서요, 아이도 바로 출산하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조금 수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당연히 불륜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연자분 처음에는 너무너무 배신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너도 그렇게 바람 펴라. 나도 그러면 뭐 만날 사람 없는 줄 알아? 나도 만날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맞바람을 시원하게 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불륜을 한 걸 알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맞바람을 시작하신 거죠. 불륜이라는 게 걸리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 맞바람 작전을 시작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남편한테 꼬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걸리고 났을 때에는요, 홧김에 맞바람을 선언했지만 남편이 알고 나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나한테 조금 유책 배우자니까 책임져!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고민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도 쿨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바람 펴? 사실 뭐 나도 바람 피는데 이왕 이렇게 될 거 자기도 그 사람 만나고 나도 그 사람 만나고 우리 쿨하게 그럼 서로의 연애를 인정해주자. 무슨 소리야? 자기 괜찮겠어? 나야 땡큐인데 가정에는 충실하고 그냥 각자 연애마다 깔끔하게 하고 이혼 안 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말이지? 근데 대신에 우리 이런 걸로 조금 구질구질하게 가면 안 되니까 계약서 딱 작성하자. 남편이요, 오히려 어떻게 나왔냐면요, 나도 사실 바람 피우고 있다. 그런데 어차피 너도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바람 피고 너도 바람 피고 우리 서로 그냥 각자 불륜을 즐기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서로 딴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 내용이 어땠냐면요, 첫 번째, 남편은 여자 A, 아내는 남자 B를 만나는 것을 서로 동의한다. 두 번째, 두 사람이 각각 데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되 한 달에 외박은 각 2번씩 할 수 있다. 세 번째, 둘이 데이트를 하고 외박을 하는 동안에도 아이에 관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살핀다. 네 번째, 각각의 불륜녀 불륜남과 여행은 2달에 한 번 걸로 허용되고 미리 사전 고지를 해서 일정을 조율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합의까지 쓰고 불륜을 허락해주는 부부가 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나도 좋고 뭐 상대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거니까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륜 합의를 하고 각각의 연애 생활을 즐기고 한 7,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거 좀 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너무 쓰레기 같지 않아? 나도 관계 정리했으니까 당신도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똑같이 잘못한 거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합의서 없고 그냥 우리 가정에 충실하자. 나중에 애가 생각하면 뭐라고 하겠어. 이거 정말 우리 쓰레기짓 하는 거잖아. 나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당신도 정신 차려. 더 이상 합의서대로 못하겠으니 관계를 빨리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요, 이 남자를 정리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와서 말 바꾸는 남편이 너무 얼토당토 않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요,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기존에 합의서 썼고 존중하기로 했고 내가 그 합의서 파기한다고도 안 했으니까 합의서 내용대로 그냥 이 남자를 만날 거다. 각자의 연애, 불륜은 합의된 것이었으니까 내가 오케이 하고 넘어갔지만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이 그 남자를 만난다면 그때부터는 불륜이니까 나는 그 남자한테 소송도 할 거고 당신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나도 같이 못 살아. 이혼 소송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궁금하신 내용은요, 서로 합의서 내용대로 각자 연애했는데 이제 와서 말 바꾸는 남편, 진짜로 저는 이 합의서 내용대로 추가로 이행할 경우에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 소송한다면 이전에 남편도 그 여자 만났던 거에 대해서 저도 문제 제기할 수는 없을까요? 이 부분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연애하던 그 남자 상간남 소송 당하게 되는 걸까요? 이 두 가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배우자가 서로 부정행위를 용인했다가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민법 제840조에는요. 유책 사유로 인정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1호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예요. 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법 제841조예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사전 동의하거나 혹은 사후 용서한 경우에는 이걸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졸혼 관련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정행위의 사전 동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볍게 얘기를 한 거 가지고는 내가 마음속 깊이 이 사람이 바람 피우는 걸 사전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편분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합의서까지 작성하셨었어요. 각각의 부정행위 상대방까지 합의서에 기재를 했고 한 달의 외박은 얼마나 가능한지, 여행은 언제 갈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부정행위의 내용을 적어서 합의를 하셨던 것이죠. 이 정도까지 되면 양쪽 배우자가 부정행위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나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이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각각의 연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유책 사유로 삼아서 이혼을 하거나 위자료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합의서가 효력이 없어지느냐? 배우자 한쪽이 나는 더 이상 이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이 합의서의 효력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더 이상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내한테 명시적으로 나는 더 이상 이 합의서 내용대로 지킬 생각이 없으니 그 남자랑 관계를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전 동의가 효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남자분을 만났다면 사전 동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책 사유가 돼서 이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위자료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되고요. 아까 사연자분이 궁금해하셨던 거, 남편이 저한테 유책 사유를 묻는다면 저도 남편이 합의서 작성하고 그 여자 만났던 거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부분은 내가 사전 동의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을 수가 없다, 남편의 유책성을 물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자분을 위해서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솔루션도 제시해드렸는데요. 부부간에 구체적으로 작성한 불륜의 사전동의 합의서 효력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과연 이 합의서를 우리가 작성하고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게 옳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가지고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합의를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나도 솔루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고 솔루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